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상한가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 진짜 앞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뭐 이슈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재무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들 이거 다 입각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갈 만한 오늘 상한가 한 종목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이슈랑 이 일반 일시적인 유동성만을 가지고 끌어올린 상한가냐, 약간 요런 것들을 제 기준에서 좀 선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리뷰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서울식품이에요. 우선 서울식품, 우선 여기서부터 제 기준에서는 불합격입니다. 우선 전 동전주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절대. 우선 뭐 그래 잘게 짜겠어요. 상장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엄청난 숫자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너무 잘게 쪼개가지고 동전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뭐 그래도 우선 괜찮은 종목이라면 동전주까지 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 우선 동전주는 무조건 거릅니다. 그래서 뭐 제 기준에서는 우선 그렇게까지 합격 점수를 여기서 우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슈를 우선 살펴는 봐야겠죠. 이슈는 살펴볼 건데, 이슈는 뭐 요 괜찮아요. 쿠팡, 뭐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게 쿠팡이죠.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뭐 동방이라든가 뭐또그 KCTC라든가 뭐 KTH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였는데, 요즘 최근에 좀 조정 좀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게 서울식품이 되었네요. 우선 뭐 쿠팡에다가 피자라든가 쿠키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 뭐 구자만 관련돼 있으면 거의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우선 요런 이유로 분류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다른 사실 대장급이었던, 여태까지 좀 대장급이었던 게 뭐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뭐 KCTC라는 종목도 뭐 보통 요 두 개가 저는 대장급이라고 봤는데, 대장급들이 약간 머뭇머뭇 거리고 있긴 하거든요. 요 대장급들이 더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한번 터지면서 좀 요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대장들이 좀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울식품 약간 이 완전 지금까지 대장은 아니었지만 이제 좀 치고 올라가는 녀석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우선 저는 재료가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약간 이거에 대한 판가름을 대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장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슈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대장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입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 아니고 오늘 좀 바꿔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를 좀 더 살펴볼 건데, 이게 우선 동전주로 가는 종목들이 사실 재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뭐 별도로 네, 영업이익은 뭐 흑자를 유지는 해주고 있네요. 뭐 요 정도라면 뭐 요건 괜찮아요. 근데 자본 잠식이 있죠. 자본 잠식, 이 재무는 자본 잠식이랑 이 영업이익 두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물론 이 이외적인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지만, 우선 뭐 잘 모르겠으면 우선 두 가지는 먼저 보세요. 영업 적자가 4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꼭 보셔야 되고, 한 3년 동안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뭐 당연한 거 아닌 게,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제대로 못 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영업 적자가 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서울식품은 영업 적자는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자본 잠식이 있다.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의 양이 더 적잖아요.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이 서울식품은.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 이슈와 유동성만을 가지고 내가 뭐 시세 차익만을 위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거의 선수들의 영역이고, 선수들도 사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글쎄요, 정말로 뭐 좀 운의 영역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리스크가 보이는데 막 더 이 변동성에 취해가지고 무언가 관심 있게 지켜보기에는 좀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식품은 여튼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좀 여기 이제 좀 이게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떨어지게 됐을 때 요 정도에서 잘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지켜주고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 흐름은 슬슬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구간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식품은 뭐 우선은 재무적인 부분이랑 동전주라는 점 때문에 뭐 지금부터 영역은 리스크가 좀 따를 수 있는, 그냥 오늘 상한가 가긴 했지만 그런 종목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식품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종목 센트럴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또 여기서 불합격이에요. 이 종목도 이 환기 종목, 환기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이 환자가 붙었잖아요. 이게 뭔가 관리 종목들도 이제 관자라고 붙어 있고, 우선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당연히 이게 일반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면은 이런 게 붙지 않겠죠. 뭐 관리 종목은 너 관리가 좀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거고, 환기 종목 약간 환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아직까지 무언가 재무적으로라던가 여타 여러 가지 부분들 모멘텀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관자나 환자가 붙은 종목은 그냥 전부 제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자기가 여기서 일시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뭐 다른 종목들도 시세 차익 노릴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만 놓고 봤을 때 우선 여기서부터 불합격입니다. 뭐 오늘 상한가야 뭐 당연히 이게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저는 우선 이 환자가 들어간 종목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우선은 상한가여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선 요거 먼저 참고를 하시고 올라간 이유를 보긴 볼 건데, 이게 탑업인 출자 그리고 그 인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고 또 이 제한 수령 소식 등의 이 상한가를 가게 되었다 보시면은 뭐 인수 관련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탑업인 출자랑 이 인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고 제한 수령 소식 등의 상한가를 가게 됐고, 이 공시가 나왔겠죠. 네, 여기죠. 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 사업 다각화랑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탑업인 출자 및 인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고 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으면서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을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없대요. 우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대요. 우선 이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라는 얘기죠. 유동성 가지고 올랐다는 얘기의 반증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환기 종목으로도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물론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점상을 치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우선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만 봤을 때는 이 이슈만 놓고 봤었을 때 분명히 뭐 요거까지만 보면은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슈적인 부분도 이 관망세를 지켜보면서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엄청 좋다 나쁘다까지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적인 부분 뭐 당연히 별로겠죠. 한기 종목이니까. 지금 계속 영업 적자 나고 있는 거 보세요. 단기 순이익은 뭐 2017년도 아주 쬐끔 흑자난 거 빼고는 다 적자고, 뭐 자본 잠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본 잠식도 있죠. 자본금보다 자기 자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잠식도 일어나고 있고, 이 종목은 뭐 더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패스하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분석은 하고 넘어갈게요. 기술적으로 우선 굳이 기술적으로 그냥 공부용으로만 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 안에서 뭔가 힘싸움 다시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치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막히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뭐 올라가게 되면 N자 모양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방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꼬리 말고 쭉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 다음에 다시 칠 때는 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요 밑으로 깨지면은 힘싸움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려 있는 구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는 쪽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미 진입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바이오는 뭐 사실 더 보는 게 크게 저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센트럴 바이오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메디톡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거는 근데 진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피말리는, 전 이렇게 하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피말리게 하는 종목은 전 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이거 우선 이거 정말로 그냥 막 기분이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막 하루 단위로 무슨 계속 바뀌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이슈의 그냥 덩어리, 그냥 이슈가 그냥 계속 바뀌면서 막 올랐다 떨어졌다 막 완전히 그냥 파도의 향연인 그런 종목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막 상한가 가고 막 더 가나 했더니 그냥 꽂아버렸다가 막 한숨 쉬고 있더니 갑자기 점상 갑자기 쳐버렸다가 다시 막 여기서 더 못 가나, 여기 막 선 그어놓고 돌파 하나 못 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머뭇 거리다가 또 여기서 이제 또 못 팔았으면 또 갑자기 좀 질질 새네 했더니 여기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또 못 파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개파락으로 떨궈 버렸다가 답시
아니면 이거 뭐 들고 있었다면 정말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종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 오늘 올라간 거는 뭐 또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뭐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거 미국 최근에 보톡스 분쟁이 뭐 대웅제약이랑 엮여가지고 요거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이번에 또 합의에 따른 소식에 상한가를 가게 됐대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슈가 나왔던 것들을 뭐 쭉 연이어서 좀 살펴보면은 좀 이건 약간 정리를 조금 해왔는데 우선 이 4월달 봅시다. 작년 4월달이에요. 2020년도 4월달 요때죠. 요때는 이제 메디톡신주가 이 제조 중지되고 판매 중지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갔어요. 이때는 하한가로 이 소식으로 하한가를 갔다가 갑자기 이제 5월달로 넘어갑니다. 이제 5월달로 이제 여기 사이 5월달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 5월달에 이제 법원에서 이 메디톡신 제조 판매를 또 재개시킨대요. 이게 판매 중지했다 갑자기 재개시키니까 또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6월달로 넘어갑시다. 이제 6월달이에요. 6월달 여기가 6월달이죠. 6월달 다시 이것도 씌울게요. 우선 헷갈리니까 여기가 6월달인데 6월달에는 뭐 보툴리늄 톡신 제재 메디톡신주 200단위 국가 출하 승인 소식에 갑자기 또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메디톡신이죠. 이름이 헷갈려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슈가 뭔가 번복이 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로 넘어가 볼까요? 7월달 이때는 좀 급등을 많이 썼죠. 쏘다가 이제 다시 꼬꾸라지는 그 당시였는데 7월달에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분쟁 관련해가지고 예비 판결 승소 모멘텀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막 나왔죠. 나왔는데 갑자기 또 식약처에서 전 세계 49개국에 메디톡신 허가 취소 통보를 해버려서 또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에 정말 살았다가 이슈에 죽고 이슈에 살았다 이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선은 또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왔죠. 뭐 식약처가 이 메디톡스주 등 이런 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또 대웅제약과 보톡스 분쟁 미국 ITC 최종 판결 연기 소식에도 급락이 나왔다. 근데 갑자기 또 오늘은 이 미국 보톡스 분쟁 합의 소식에 상한가로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슈가 계속 좀 뭐랄까요 이게 이슈를 그날 하루하루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들어요. 이게 메디톡스 재무만 놓고 보면 사실 되게 괜찮거든요. 영업이 계속해서 흑자 나고 있는 거 봐요. 매출액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보율 11,000%예요. 11,000%. 19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 60%밖에 재무만 보면 엄청 매력적이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바뀌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끝자락에는 추세가 나오긴 할 거예요. 이렇게 막 난리치다 끝자락에는 이제 위가 됐다. 이게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이제 갑자기 끝자락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힘싸움 끝나면은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슬슬 나올 텐데 이제 마지막 그 이슈가 뭔지는 뭐 저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쪽의 이슈가 이겨가지고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그냥 박스 구간 안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는 뭐 이 정도까지만 보고 근데 진짜 재무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재무 뭐 물론 재무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급작스럽게 좀 큰 폭이 났네요. 네,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선 적자가 큰 폭으로 났기 때문에 뭐 물론 아까 봤었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적자로 많이 이어졌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이미 방금 다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서 쭉쭉쭉쭉 치면서 돌파하고 확실하게 올라선다. 그러면은 이번 방향성은 상방으로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실패를 하고 다시 떨어지다가 이 저점들을 깨버린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구간에서 뭔가 방향성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거 이동평균선 치울게요. 이게 지금 오늘 갭이 떴잖아요. 오늘 거의 상한가 갭상으로 뜨면서 거의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비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비어 있는 구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메우러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 작은 갭들은 괜찮은데 막 15% 이상씩 크게 갭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시 떨어지면서 이 남아있는 공간들을 다 메우러 갑니다. 뭐 과거도 살펴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개파락이 떴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다시 메우러 간다고요. 메우러 갔다가 여기서 또 떨어지면서 갭이 여기 생겼을 때 바로 또 메우러 가요. 그다음 이제 또 갭상승 상한가 치고 갭상승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또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요거를 또 이제 다 메우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뭐 연속으로 막 10연상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여기서 고가놀이 하다가 다시 고꾸라지면서 이걸 다 메우러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상은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점상으로 가긴 했는데 이게 연타로 치더라도 나중엔 다시 메우러 가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 큰 기대감에 끙끙거리면서 알타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좀 더 실망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좀 분할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들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디톡스는 뭐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볼 건데 네오위즈 홀딩스 잘 가고 있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우선 지금이 34,250원 한 요쯤이네요. 우선 조금 더 가능성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요거는 뭐 동전주도 아니고 뭐 탄탄하죠. 이 신용도 증거금리도 40% 잡혀있고 우선 간략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올라갔던 게 아마 실적 호조로 기억하는데요. 네. 실적 호조에 오늘 상한가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가 단발성인 이슈는 아니고 뭐 실적 호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슈들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그다음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는 괜찮죠. 뭐 물론 2010년도 초반 당시에 그 정도의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는 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흑자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도 뭐 여기 두 개가 조금 걸리긴 한데 그 이전 후는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무난하죠. 이 정도는 지나가도 될 것 같고 뭐 유보율 7.1% 괜찮습니다. 부채비율 13% 너무 깔끔해. 재무는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는 합격. 그리고 이 실적 호조 관련해서도 이 앞으로도 재무가 좀 더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도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우선은 나중엔 메우러 올 아까 좀 전에 메디톡스에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엔 메우러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번 파동에서 바로 메우러 갔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져 여기까지 메우고 저점 잡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승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물론 진입가가 고가권이라면 굉장히 리스크는 뭐 단기적으로 따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고가권 진입은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만 진입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자리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 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우선은 전에 중요했던 구간이 43,000원 정도네요. 저 정도까지는 우선은 지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까지 넘어가면은 자리 다시 잡고 가겠죠. 다시 잡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 우선 지금까지 봤었던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진입 자리로는 사실 버스가 좀 떠나긴 했어요. 단기적인 진입 자리로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진 눌림목 주긴 줄 것 같거든요.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차라리 눌림목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됐을 때 이게 저점을 안 깨면서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제 저점을 안 깨면서 잘 뭔가 지지해주고 올라가려는 모양새를 보여줄 때 그럴 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좀 공략을 해보는 방안도 나쁘지 않은 그런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였죠. 포스코 강판. 포스코 M택이 뭐 더 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포스코 강판이 나오게 되면서 더 잘 가버렸네요. 포스코 강판 괜찮죠? 여기서 벌써 합격이고 우선은 이것도 재무적인 부분도 합격입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뭐 다른 것들 뭐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재무도 합격. 오늘 올라간 이유는 요거네요. 여기죠. 이 전기차 부품 공급, 이 신사업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고 이 신사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거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제 신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대감이죠. 그럼 이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재무적인 부분에 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런 이슈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 앞으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좀 분석해 나가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강파는 뭐 이슈 자체도 일시적인 유동성만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발성 이슈는 아니라서 재무적인 부분들과 같이 입각해서 봤을 때 두 가지 모두 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포스코 강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충분히 저평가가 이제 됐다라고 보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락 흐름을 타고 가다가 스키 타듯이 마지막에 하락 슈팅 나오고 반등 강하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저점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상승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저 정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터진 게 아니고 뭐 물론 단기적으로 슈팅은 좀 나왔지만 제가 생각에 여기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요 정도까지는 지금 비어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하면서 쭉 한번 매물대 한번 소화하고 떨어졌다가 차근차근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면서 여기 구간 이제 돌파를 해줬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진 구간들을 돌파를 해줬다. 그럼 여기에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지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 포스코 강판 충분히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더 떨어졌다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떨어지면은 아주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지구간 나오면은 아주 괜찮은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바로 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건 우선 잠깐 손은 들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저점 잡으러 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관심 종목에만 넣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잘 공략해 볼 수 있는 앞으로도 강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강판도 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봤었던 이 네오이조이동스랑 포스코 강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목만 더 보면 되겠네요. 요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최근에 이 우주항공 산업 쪽이 엄청 뜨겁죠. 뭐 AP 위성이라든가 세트랙 아이라든가 뭐 우주항공 쪽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뭐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부각을 받는 것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우선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 여태까지 봤던 이 두 종목이 약간 대장급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이는데 뭐 오늘 올라간 이슈 자체는 좀 살펴보면은 요거죠. 차세대 로켓 엔진 프로젝트 참여 소식 그리고 미국 블루진 로켓 엔진 프로젝트 요거죠. 요거에 참여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로 가게 되었다. 뭐 이슈도 괜찮네요. 이슈도 괜찮고 뭐 요 정도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것도 이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요. 위로 완전히 지금 돌파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최고가였었죠 최근에는. 근데 여기 구간에 돌파하기 직전에 엄청 힘싸움을 많이 하다가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건 아무래도 신고가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크게 충분히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매우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 혹시나. 그럼 여기서 이제 지켜줄 것 같거든요. 14,000원부터 한 15,000원대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좀 자리만 잡아주는 것만 봤을 때 딱 오름세 보여주는 순간이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되고 뭐 이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축하합니다. 종목 괜찮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매물대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좋고 이슈적인 부분도 좋고 업종 테마 뭐 재무도 뭐 나쁘지 않겠죠. 재무는 좀 그렇네요. 재무를 안 보고 있었네.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는 되어 있어서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신성장 기업이 아니었다라면은 여러 가지 여타적인 부분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코스닥 옆에 신성장 기업이라고 이런 종목들은 우선 일시적으로 말 그대로 신성장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뭐 4년 연속 적자 영업 적자 이러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갔다가 그게 지속되면은 뭐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신성장 기업이라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좀 전에 봤었던 이슈적인 부분들 계약 체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입각되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재무는 조금 그래도 제껴놓고 기술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괜찮은 종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합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짓죠. 오늘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비덴트 이건 비트코인 관련주죠. 비덴트
이건 한방이 확실히 좀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부터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한방이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좀 잠시만요. 네. 이 한방이 있었던 종목들이 나중에도 한방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것도 아마 터지면 강하게 터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 뭐 주말간에도 엄청나게 올랐죠. 쟤는 6천 몇백만 원까지 봤던 것 같은데 엄청 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대장은 그 우리 기술 투자랑 요 종목이랑 그리고 뭐 위지트 이런 게 좀 대장급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SBI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은 비덴트가 좀 대장격으로 올라오면서 상한가로 가게 된 상황인데, 우선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는 건 가고 있는 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더 있었어요. 봐봐요. 요거죠. 비트코인. 이 비덴트가 이 피썸 관련 최대 수혜 전망 등의 상한가를 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뭐 최근에 이 가상화폐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 더불어 가지고 이 비덴트는 지분 34.22%를 보유 중이에요. 이 비썸 홀딩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썸 홀딩스랑 그 업비트 이렇게 두 개가 엄청 크죠. 근데 이 지분의 인수전이 동사와 넥슨그룹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참여하는 경쟁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좀 강세를 더 많이 보이면서 상한가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분 유지를 할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추가 확보를 할 건지,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비덴트의 선택권인 거고,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비덴트 측에서는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썸 관련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결국 전망을 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8일날 이제 넥슨그룹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잠잠하다가 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움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깔끔한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 위험한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엄청 뭐 아직까지 이제 2년 적자가 지속 중이죠. 뭐 자본 잠식률 이런 거는 없고, 뭐 유보율이라든가 유보율 괜찮고, 부채비 회사의 이제 자본력이라든가 뭐 부채 수준은 굉장히 또 낮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본력은 괜찮고, 이 부분에 입각해서 봤을 땐 재무적으로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조금 더 흑자가 이제 내년이라든가 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흑자로 좀 더 돌아서 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는 약간 보통 소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장기 흐름은 이제 조금 부딪히는 자리에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타고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라가면서 여기 마치 이제 돌파하고 올라서면은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됐을 때 여기까지 도달 가능한지 우선 먼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엄청 괜찮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파해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가능성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게 요 정도 힘만큼 지금 모았다가 터져 나간 거잖아요. 삐끔삐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삐끔 터져 나가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거의 파동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정도 파동의 힘만큼은 보통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선을 그어놓아 보면은 대강 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까지가 나오죠, 답이. 그러면은 올라가게 됐을 때 가능성이 열린 구간은 우선 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래서 연속으로 갭이 뜨면서 쭉 밀어 올리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봤었던 요 종목들 메디톡스까지는 조금 좀 불안정성이 높은 그런 상한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여기 네오이지 홀딩스부터 포스코 강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비덴트까지는 뭐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그런 상한가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